개운포 연안 원주민들의 기억과 기록, 망향비를 찾아서 일제강점기 64년의 기록, 심원권일기 속 개운포 연안 방문기, 성함, 1911년 8월 27일, 맑음, 새벽에 명동에서 돌아왔다. 아침에 처용에 갔다가 성암의 이 집강의 가변에 가서 놀았다. 사평에 들렀다가 돌아올 때 남평에서 송어 9마리를 가져다가 지곡의 못에 넣었다. 세주 1890년 10월 25일 구름이 짙고 간혹 비가 옴. 저녁에 세죽의 상가에 가서 유숙했다. 성회 1878년 7월 19일 간혹 흰 구름이 점점이 끼고 새바람이 천천히 불. 아침에 용잠에 다녀왔다. 오후에 성회로 갔다가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목도장에서 백미일대에 이전 67복 중시에는 1전 9푼, 석양역에는 이전 34푼이었으니 하루장에 78푼이 오르내린 셈이다. 용연 1909년 4월 14일 옅은 구름이 끼었으나 몹시 더움. 새벽에 사평에 다녀왔다. 석양역에 용연의 이주사 대상에 갔다. 남화 1902년 10월 13일 맑고 따뜻함. 새벽에 내면에 갔다. 아침역에 서남고사에 들렀다가 신포 묘사에 갔다. 석양역에 용연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용잠 1880년 9월 11일 이슬이 비처럼 내리고 청명했다. 사시오전 9시오전 11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부곡에 들렀다가 고사로 갔다. 석양역에 장곡에 다녀왔다. 저녁 뒤에 고사에 다녀왔다. 삼경 오후 11시 오전 1시에 고사에 다녀왔다. 옅은 구름이 점점이 끼었다. 듣자 하니 용잠에 외선이 왔다가 떠났다고 한다. 5대 1890년 유니월 11일 맑고 따뜻함. 새벽에 서남에 갔다가 성내에 들렀다. 처용에 갔다가 신촌으로 왔다. 오후에 5대 염전으로 와서 석양역에 4개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처용 1908년 4월 20일 옅은 구름이 끼었다가 진시오전 7시오전 9시부터 맑고 따뜻함. 아침에 처용의 회가변에 갔다가 돌아왔다. 번역 엄영섭 1962년 울산은 벽두부터 상전벽해가 시작됐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그해 1월 27일 옛날부터 성곽들이 즐비한 군사도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공포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당시 대연면 납도에서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거행했다. 3월 7일 울산특별건설국을 설치하고 6월 1일 울산시 승격까지 이어졌다. 개운포라는 지명은 처용설화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만약 처용이 울산의 인물이라면 경주로 이주한 경우이고 이슬람의 인물이라면 그는 울산에서 경주로 다시 이주한 셈이 된다. 이곳의 이주사는 개운포성에도 등장한다. 세조 5년 1459에 수영을 두었는데 토사로 백길이 막혀 중종 39년 1544에 동래로 집단 이주했다. 이는 요즘으로 보면 거대한 해군기지가 통째로 옮겨간 셈이다. 한편 목도에 관한 전설은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주해온 경우다. 개운포의 어느 청년이 그물에 걸린 인어 아가씨를 구해주자 용왕이 인어공주와 혼례를 치러주고 지금의 목도를 바다에서 솟아나게 해 그 섬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결국 공주는 바다에서 목도로 옮겨와 산 것이 된다. 또 이 섬의 동백나무는 인간은 아니지만 울릉도에서 거센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떠내려와 목도에 정착한 경우다. 해칠방은 개운포 연안의 남구 쪽 7마을을 뜻하는 한자어인으로 추정한다. 7마을이란 세죽, 성회, 황암, 용연, 남화, 용잠, 내해 마을을 가리키는데 소수의 주민은 내해를 용잠에 포함하고 성암을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외환강 하류에서 장생포항 초입까지 남구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됐던 여러 마을을 포괄했던 지명인 것은 틀림없다. 경상도 읍지의 대연장 고살장은 대회면에, 목도장은 청량면에 있다고 했다. 울산읍 지천 934와 흑려승남 1937의 고사장은 1일과 6일에, 목도장은 홀로 4일과 9일에 열린다고 기록돼 있다. 용연 5일장은 1954년에 3일과 8일로 개설했다. 1939년에 개교한 용잠초등학교가 1977년에 폐교됐다. 그 후 1991년 춘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마다 당월초등학교와 온산초등학교가 폐교됐다. 1997년 용암초등학교, 이듬해 용현초등학교가 폐교됐다. 1995년 6월 26일 타임에 옛 용현초등학교의 공해 관련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이 신문의 실은 사진부터 살펴보면 당시 옛 용현초등학교의 전경을 담고 있다. 교실로 이용하는 단층 학교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성벽처럼 산업 쓰레기가 쌓여 건물보다 훨씬 높다. 그 폐기물 덤이 중간쯤에 굴뚝에서 매연을 거침없이 뿜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운동장에는 마침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지 하얀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앞을 학생들이 뛰어가고 있다. 이상의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기사를 굳이 읽지 않더라도 이 신문의 편집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이 신문의 기사에서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의 뒤에 산업 쓰레기에 묻힌 아이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한국 공업의 빠른 성장은 학교 운동장에 근접한 저 산더미의 공업, 폐기물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끔찍한 악몽을 남겼다고 기록했다. 가리봉수대는 남쪽으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의 하산봉수대에, 동쪽으로 동구, 화정동의 천내봉수대에, 북쪽으로는 관문성 동단에 있는 지금의 경주시 외동읍 대전봉수대에 응신했다. 경상도 지리지에는 남쪽으로 하산봉수대까지 23리 17보, 동쪽으로 천내봉수대까지 21리라고 기록돼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98년까지 30여 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한 탓에 정상에는 육안으로는 봉수대의 흔적을 볼 수가 없고 동남쪽에 이를 보호했던 석축이 일부 남아있다. 1939년에 용잠초등학교를 설립했던 이종만의 공덕을 기려 1942년에 세운 기념비다. 이 비의 뒷면에 기록돼 있는 원문을 김송태 남구문화원 전 초대 원장이 번역했다. 대연의 맷뿌리는 기운을 길러내고 용잠의 앞바다가 정기를 모아 이 장부를 여기 우뚝 태어나게 했도다. 그 이름 세상에 떨치게 됨은 교육사업으로 공을 이룩하며 베푸는 그 사업 널리 알려져 명성이 자자하게 널리 펴졌네. 본면 사람 하물며 존경심이 이렇거늘 누구인들 그를 사모하지 않으리. 황금으로 주조하여 기림이 마땅거늘 석비가 오히려 그 공적보다는 가벼우리. 1962년 1월부터 신속하게 진행된 울산의 공업화는 계운포 연안도 상전벽해로 뒤집어 놓았다. 험강황과 동해 용왕이 만났던 처용암도, 경상도 왼쪽을 지켰던 계운포성도 모두 거대한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에 포위됐다. 목도의 상춘객들을 몰아내고 온산병을 받아들였다. 신라 때 구름 거치는 포구였던 계운포에 매연의 그늘이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계운포는 5대와 5천 마을이 신산업단지에 편입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포가 되어버렸다. 봉대산의 가리봉수대도 30년 동안 이곳에 주둔했던 군부대의 훼손으로 뭉개졌다. 인류 공동의 적인 공해를 봉합불로 알릴 봉수대도 그 일을 맡을 봉졸들도 계운포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